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5% 하락으로 마감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2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는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고 유럽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연준 의원장의 발언 때문에 또 한 번 미국 증시가 출렁거리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원장이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회복 시기는 매우 불확실하고 아직도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중화권의 베이징과 미국의 플로리다주 등 경제 활동을 재개한 도시에서 다시 한번 코다리19 바이러스가 2차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현재도 전 세계 증시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는 오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면서 빅텍 같은 방산주가 또 한 번 상한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드디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자, 과연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한국 증시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51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6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 이틀간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틀 전에는 음봉이었어도 그래도 플러스 2.4% 상승으로 마감됐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우가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바로 파월 연준 의원장의 발언 덕분에 어제 다우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난 16일에 연준에서는 코다리19로 인해서 힘든 회사들의 회사채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채권 시장에 돌진해서 시장 가격 신호 체계를 끝장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실물 경제는 엉망인데 증시가 이렇게 붕 뜬 점이 2000년도 초에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현재 경제 활동을 모두 다 재개를 했는데 신규 확진자가 요 몇일 사이에 급증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애리조나부터 시작해서 텍사스주 그리고 오클라호마주 등 신규 감염자가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 베이징에서도 현재 확진자가 160명이 넘으면서 학교 운영도 중단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회사채라던가 이런 걸 매입하는 거에 좀 더 신중을 가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회복 시기는 아직 불안정하다. 또 회사채 매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니까 미국의 증시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어제는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초반에 잠깐 플러스를 보여주면서 1%대 상승을 하다가 종가는 플러스 0.15% 소폭으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아마존 보시면은 어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플러스 1%. 그리고 넷플릭스 역시 2.69% 상승. 알파벳은 구글입니다. 구글 역시 보시면은 0.42% 상승. 페이스북은 약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는데 요 기술주들이 나스닥을 지탱해주고 받쳐주고 있어서 다우와 달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12%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오늘은 좀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됐죠. 근데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회사의 아침의 모습을 보시면은 시간에 붙어서 매수 수량이 없고 오히려 매도 수량만 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리스크가 나온 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매우 지지부진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10만 원을 찍었지만 아직도 지난번 고점을 뚫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주들 주식이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호재가 떠서 뿅 하고 떠주지 않는 이상은 뭐 크게 상승할 일이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방산지역 우선주 그리고 무상증자한 회사들만 다 상한가 가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회사의 우선주만 지금 막 다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이게 매우 장이 안 좋을 때 생기는 현상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하락으로 나왔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523 종목, 하락은 331 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50 종목이 올랐고 하락은 588 종목, 어제랑 정반대죠. 그리고 또 볼턴이 이번에 희고록을 통해서 트럼프에 대한 엄청난 사실을 폭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증시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양호하고 유럽 증시도 개장했는데 현재는 빨간불을 보이고 있어서 저런 희고록에 무슨 폭로 글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증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물론 재선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보통 저런 거에는 허구와 거짓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반응한 적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뭐 빌 클린턴의 뭐 자서전이라던가 그런데 선거 후보에 대해서 막 욕하는 글이 나와 있어도 증시에서는 움직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고 유가는 38불 그리고 환율은 121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환율은 3원 정도 내렸는데 우리 대북 리스크가 있은 다음에는 환율이 상승 쪽으로 가지 하락 쪽으로는 별로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빅텍이나 스페코가 오늘도 급등을 했는데 또 빅텍은 오늘도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방산주가 최근에 너무 핫하죠. 스페코도 오늘 상한가 가고 참 이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주식은 하나도 안 움직이고 죄다 테마, 이슈, 우선주만 움직여서 지금 장이 지루하면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매매할 종목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근데 종목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오르고 있고 반 정도는 내리고 있어. 근데 내 종목은 내리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많은데 이 여행주, 항공, 카지노 뭐 이쪽 산업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호텔신라 이제 내일이면은 7만 원대도 깨지고 개인만 이렇게 물리면서 결국에는 손실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실물 경제와 같이 움직이는 아주 민감한 주식들 오늘 절대 상승을 안 하더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항공 오늘 하락, 지인에어 이런 데도 모두 하락. 특히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와 이게 몇 일 동안 계속 내리는 거야. 2주 넘게 한 번도 안 오르고 계속 내리고 있죠.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할 때 코스닥 종목인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5%로 하락 마감했는데 아침부터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어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장 시작하기 전에 마이너스 0.51 그리고 나스닥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0.33이었는데 아침에는 보시면 장 시작하자마자 기관이 1,400억 원을 매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간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1시 22분이죠. 1시 22분에는 기관이 마이너스 560억 원, 약 1,000억 원 정도를 재매수를 했는데 이 당시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1%대 빠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다. 뭔가 이상하죠? 네, 이상한 게 맞아요. 1시에 잠깐 다시 매수하던 기관이 이제 장 마감 후에는 1,000억 원 이상 다시 매도가 나왔는데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장 끝난 다음에는 플러스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장 마감 후에는 상승 중으로 나왔지만 장중에는 마이너스 1%대까지 내려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관이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플러스가 아닌데 왜 사지? 하면은 일단 좀 의심을 해보세요. 장중에 꼬시고 또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이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번 주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실제로 어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플러스 몇 프로였습니까? 어제 나중엔 플러스 0.5까지 올랐었잖아요. 하지만 장 개장한 다음에 마이너스로 갑자기 전환했는데 지금은 역시 그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큰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북한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원래는 6월 15일 날 대북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이번에 뭐 남북 철도 산업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 했는데 북한 측에서 거절을 했고 지금 미군 정찰기가 남한 상공에 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자 스페커하고 빅텍이 또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결국 상한가를 만 모습을 보고 지금 증시가 재미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주식은 아침에 잠깐 상승하고 다 빠지는 경향이 보이는데 오늘 코스닥이 정말 롤러코스터였죠.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1%까지 상승을 하다가 종가는 플러스 0.26. 이거 보세요. 아침에 제가 들어가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11시 반에 매매를 하면은 거의 80% 이상 먹을 수 있습니다. 11시 반에 이때쯤 사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이거를 먹고 나갈 수 있는데 아침에 사면 무조건 물려요. 무조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때 매매를 해가지고 좀 재미를 많이 봤는데 이때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매매 시간만 지금 잘 조절해도 손실을 보기 힘든 상황이 나오는 게 지금이에요. 그리고 지금 코다리 19 확진자가 베이징에서 160명에 육박을 했고 학교를 휴교를 했다. 그런 소식이 아침부터서 YBM넷이나 메가MD가 약간 소폭의 갭을 뜨고 시작을 했습니다. 플러스 4.22까지 상승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종가는 음봉으로 되면서 플러스 1.61% 상승으로 마감했고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은 플러스 0.28%로 마감이 됐는데 아침에 역시 갭이 많이 떴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베이징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고 해도 등교 거부라던가 뭐 그런 건 안 했습니다. 물론 인천 쪽에서는 확진자가 또 의심된다 이런 학생들이 나왔어요. 예, 지금 보시면은 확진자가 8차례 음성 후 9번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이제는 50명대 접어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베이징에 비하면은 양호하죠. 그리고 인천 뭐 숭이 초등학교에서 검사를 했는데 전원 음성이 나왔다. 근데 이게 지금 양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베팅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한 거죠. 자, 그리고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완전히 꼬그라졌습니다. 마이너스 0.4%로 마감됐는데 여러분이 이런 수급에 믿지 말라. 매번 말씀드리죠. 이게 지금 보시면 수급이 24,100원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얘네들이 이 가격은 무조건 한번 끌어올리고 위로 올렸다가 뺄 것이다.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걸 매수하러 들어옵니다. 자, 6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땠어요? 6월 1일. 6월 1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빠졌는데 다음날 여기 약간 떴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다 빠져나갔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급을 보고 얘네가 이런 데서 물려 있으니까 최소 여기까지는 올리겠구나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얘네는 공매도도 있고 대차도 있고 주식 대여도 있고 빠져나갈 방법 많습니다. 선물로도 수익 볼 수 있고. 그래서 제일로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바로 외국인 기관 걱정인데 얘네가 여기서 물린 게 아니라 얘네의 평단가는 이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많이 했어도 평단가적으로는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무차별적으로 던져도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이런 데서 나가고 여기서도 사는 척하고 이제 다시 계속 매도해서 나가는데 수급만 보고 여러분 매수하지 마세요. 수급만 보고. 파미셀 같은 경우는 렘데시비르하고 모더나 관련주인데 지금은 영국에서도 무슨 스테로이드 연고 갖다가 지금 치료제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다른 데서 뭐 치료제 개발 뉴스 나오고 그러면 파미셀 그냥 무너집니다. 자, 보시면은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HLB 등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주가 모두 다 무너지면서 오늘 코스닥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알테오젠이 이렇게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그나마 지수적으로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헬릭스미스도 오늘 하락. 또 메지온도 하락하면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렇게 투심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메디톡스 관련한 소식이죠.
메디톡스 관련 소식입니다. 자, 지난번에 1차 청문회가 끝나고 2차 청문회가 열려서 2차 청문회가 열렸는데 2차 청문회에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메디톡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량 회수 폐기 명령을 처분받았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신의 3가지 품목은 품목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메디톡신은 시장에서 퇴출을 당했는데 망하거나 없어질 수 있는 회사들 뭐 LCC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행사라던가 이런 데는 진짜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옛날 IMF 때 CF랑스 온누리 여행사 업계 1, 2위였는데 그냥 싹 다 망해서 없어진 거 보고 야, 이번 코다리 식구 때문에 여행사라던가 항공사 몇 개 날아갈 것 같은데 이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아시죠? 카지노가 22일까지 계속 연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6월 4일날 오픈하기로 했는데 계속 우리 경기도권 그리고 수도권에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오픈이 지연되고 있고 또 GKL 같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들 파라다이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회사들의 주가도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뉴스로는 코다리 식구가 해결되면 VIP들이 몰려오면서 GKL 파라다이스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찌라시를 뿌리는 애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럴 리가 절대로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하죠. 왜? 비행기가 없는데 어떻게 외국인이 몰려옵니까? 비행기가 와야지.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한국에 오면은 14일 동안 격리를 당해야 돼. 그리고 외국에 다시 돌아가도 14일 동안 격리를 당하면은 한 달을 그냥 날려먹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카지노 오려고 지금 14일 동안 격리당하고 그럽니까? 저라면 차라리 그냥 라스베가스를 가겠어요. 라스베가스. 격리도 안 시키는데 거기는. 그래서 실물 경기가 너무나 안 좋은데도 찌라시라던가 그리고 기대감에 이렇게 상승했던 이 주식이 지금은 거품이 빠지고 2주 동안 지금 무려 몇 프로가 내렸습니까? 와, 20%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역시 주가가 말이 아닙니다. 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면세점, 호텔, 레저 이쪽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감이 안 잡힙니다. 직원들이 그냥 다 묵음 휴가에다가 일도 못하고 이 직원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실물 경제에서 소비를 하고 그럴까 이 생각을 해요. 재난지원금이든 뭐든 그거는 잠깐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생활할 돈도 부족한데 쇼핑을 하고 뭐 이거는 솔직히 지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또 엔터 쪽이 많이 박살이 나더군요. 보시면은 트와이스가 뭐 2주 연속 K-팝 레이더 1위라던가 이런 찌라시가 나왔는데 요 JYP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2.40% 하락을 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주일 넘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YG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2주 동안 내리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SM 예, 계속 내리고 있어요.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닥 지수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근데 이거는 지금 한일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모두 다 한국과 일본 콘서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자, 보시면은 62.7%입니다. 이제 일본과 중국 이 두 나라가 중요한데 이 두 나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 비자도 끊겼고 사이도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는 입국조차 안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일본 콘서트도 당연히 못 열겠고 그리고 코다리 식구가 끝난다고 해도 콘서트라던가 일본인 방문객이 한국에 올 수가 없어요. 왜? 무비자 입국을 서로 취소를 했으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매출 감소가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JYP는 너무나 당연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게 뻔하죠. 큐브엔터도 오늘 5% 가까이 내렸는데 지금 2분기 실적이 다음 달부터서 발표가 될 텐데 어닝으로 깨지는 주식들이 얼마나 많을까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진짜 5월달, 6월달에는 LCC 그리고 호텔신라 뭐 요런 항공주, 호텔, 면세점, 레저 이런 쪽 막 쇼핑해놓고 실적 발표 때 그냥 막 먹는 그런 매매를 지향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걸 못하니까 솔직히 좀 심심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셨나요? 우선주? 아니면 방산주? 이게 지금 보시면은 아무리 스크롤을 내려도 우선주, 무상증자한 회사, 아니면 품절주 빼고 일반적인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특히 장 시작하자마자 시총 1위부터서 18위까지 전부 다 하락으로 출발하니까 이번에는 뭘 매매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되더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종가 베팅을 한 종목 때렸었습니다. 어떤 종목을 때렸을까요? 저는 뭐 주력 종목이 몇 개 없어요. 자, 어제 이 영상 북한 리스크의 한국 증시 상승 제약, 한국 증시의 지정학 리스크는 계속될까? 이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최근엔 제가 뭐 알서포트나 ESN, STEC이라던가 뭐 대한광통신 이런 애들을 자주 봤는데 어제는 또 알서포트를 종가 베팅을 때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알서포트가 오늘 11.57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됐고 외국인 기관 이렇게 양매수가 들었는데 저는 오늘 얼마에 이걸 팔았을까? 네, 아침 10시에 8,070원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749주 정도 되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수익률은 약 6%? 6%인가 7%인가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던지고 싶어서 던진 게 아니라 오늘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동차에는 매지카라는 이 경보기가 달려 있는데 그 경보기가 오작동을 하면서 이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항의가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자동차에서 계속 빵빵빵빵 소리가 나니까 경보기 좀 어떻게 해달라. 이 이야기를 듣고 아침 10시에 막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이 갑자기 알서포트가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야 되니까 이 녀석을 눈물을 머금고 그냥 던졌거든요. 눈물을 머금고 던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그냥 10%가 빵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경보기 때문에 주차장에 나갔을 때는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카센터 가서 이거를 빨리 수리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지금 주식 매매를 해야 되겠고 알서포트가 오르는 게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먹을 구간이 지금 막 눈에서 보이면서 집에 가서 매매를 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그 반대로 인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카센터를 몇 군데 갔습니다. 하지만 이 매지카라는 경보기는 전문 AS 업체에서 AS를 받아야 된다해서 제가 한 3군데 정도 갔거든요. 보세요. 아침 9시에 주차장에서 전화 와서 전화 받고 여기 보시면 매지카 AS 센터 2군데 이제 막 전화하면서 제가 막 수소문 끝에 찾아가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10시부터서 12시까지는 매매를 아예 못했어요. 아예 못했는데 이 주식이 막 날아가는 걸 보니까 막 열이 받더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8월 30일까지 저는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방세 또 자동차 보험료 또 이사 비용 하고 또 뭐 헬스장 비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막 포함이 돼서 돈을 꽤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매매한다 이야기를 해드렸죠. 저는 시드머니가 500에서 1000입니다. 근데 500에서 1000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마음만 먹으면 500만 원 갔다 아니 300만 원 갔다가도 하루에 100만 원씩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돈을 벌려면은 매매를 많이 해야 돼. 매매를 많이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쌓아둡니다. 한 300에서 400. 300에서 400 정도 이제 좀 찍어둔 다음에 이제는 억 단위 베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억 단위라던가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베팅이 들어가서 나머지 이 수익금을 담보로 이제 손절선을 이렇게 잡아놓고 4% 손절선을 잡아놓고 억 단위 베팅이 들어가서 손절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데 지금 이 시드머니를 만드는데 제가 조급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같이 이 알서포트를 제가 제대로만 매매했으면 몇백만 원 이상 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카센터까지 가면서 너무나 많이 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MTS로는 절대 매매 못해요. 저는 모니터 4대 놔두고 컴퓨터 4대 놔두고 완벽한 환경에서만 매매를 하지 보통 이제 휴대폰으로는 절대 매매를 안 하거든요. 휴대폰으로는 여러분 수수료도 다릅니다. 휴대폰이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매매를 했으면 여기서 샀다가 팔고 여기서 샀다 팔고 여기서 샀다 팔고 이게 몇 군데야 하면서 막
오늘도 막 화가 좀 나더군요. 카센터 갔다 와서 그래서 집에 왔는데 일반적인 주식은 이미 시세가 다 끝났어요. 오늘 볼 수 있었던 거 일반적인 주식 중에는 덕산 네오룩스가 있었어요. 덕산 네오룩스를 매매를 하려면 11시 반이 아니라 11시 40분쯤에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10시 때 잘 지켜보시면은 일단 34,000원이 아주 완고하게 지지가 되고 있고, 매동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10시 반 매동까지 어때요? 양매수였어요. 양매수.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상황이었고,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깨지잖아요. 여기서 34,000원이 한번 깨져도 바로 올라갑니다. 예, 34,100원에 가니까 이제 여기 호가가 막 받쳐주면서 어느 정도 매수하는 매수세도 있고, 거기다 JP모건이 사고 있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종목을 공략해볼까 말까 일단 지켜봤습니다. 중국장이 10시 반에 개장하고 딱 지켜봤는데, 자, 얘가 250원에 약간 물량이 좀 걸려있어요. 34250에 약간 물량이 걸려있는데 바로 사더군요. 그럼 바로 사면은 얘를 한 34200이라던가 150에 나눠서 일단 한번 걸어 둡니다. 왜? 이게 11시 30분 되면은 중간에 밀릴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밀려가지고 여기서 내게 체결되고 밀리자마자 갑자기 뿅 하고 올라가서 3450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체결돼. 신기하죠? 올라갈 것 같은데 금방 깨지고 체결됩니다. 무조건 체결됩니다. 그러면은 내 평단가는 14180이에요. 14180인데 재수없게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짜증나죠, 이럴 때. 근데 11시 반까지 좀 보면 돼요. 11시 반까지 좀, 이게 여러분 23분으로 돼 있어서 이게 초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지 시간적으로는 별로 안 돼. 근데 11시 반 딱 되니까 다시 내 매수가보다 더 위로 올라갑니다. 나이스. 이제 플러스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14350. 그리고 34500 돌파하나 봅시다. 34500 돌파하나 안 하나 보시면은 돌파하려는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34400까지 가는데 이제 1% 이상 수익 구간이 나왔으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34500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바로 한호가 위에다 걸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던질 것인가. 왜? 이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봐봐. 34500 올라가려고 하지. 누가 던져. 그래서 여기서 또 누가 사? 그럼 이거 못 올라갈 것 같은데 한번 밀리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약간 밀려도 한번 찍긴 찍었습니다. 예, 찍긴 찍었는데 12시 13분이죠. 12시 13분에 34500이 돌파되고 600까지 찍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기다리는 것보다 아까 그냥 34450 쪽에 그냥 던지는 게 더 나았어요. 왜냐면은 지수가 순간적으로 밀렸거든요. 지수가 딱 밀리는데 여기서 올라가서 다행이지, 지수가 이쪽에서 꼬그라졌다면은 얘도 무너졌을 건데 지수가 그냥 이쪽에서 좀 멈춰 있길래, 이거 여러분 5분봉으로 가서 그래요. 이게 3분봉으로 보면 이게 음봉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지수적으로는 그냥 파는 게 나았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또 밀려. 또 올라갈 것 같다가 밀려. 450까지 또 밀리잖아. 그래서 뭐 둘 중 하나야. 여기 450에서 걸던가 아니면은 바로 위에다가 걸던가 이거고, 이 위에서는 솔직히 좀 먹기 힘들어 보이더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나는 이 모든 거를 차 안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집에 이제 또 와서 좀 열이 받더군요. 이거를 내가 봤으면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건데 못 먹었네. 그래서 이거 끝나자마자 화가 나서 1시부터서 각 잡고 분노의 매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잡주고 뭐고 그냥 다 때려서 잡아버리겠다 이 생각으로 했고, 진짜 알서포트 아침에만 봐서 매매를 했으면 그냥 100만원 이상 찍은 건데 500만원을 매매해서 100만원 이상 찍을 수 있었거든요. 너무 아깝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처음에 슈니드 찍었어요. 슈니드 이거 상한가 같죠? 저는 그냥 뭐 별거 없어. 별거 없고 그냥 이 종목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서 이미 상한가 한번 갔었고 투상을 가기가 원래 힘든데 지금은 우선주하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우만 봐도 알죠. 3상이고 뭐고 그냥 다 가버려. 그래서 투심이 사람들이 안 좋으니까 얘도 갈 것 같다 싶어서 그냥 여기에서 찍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길래 여기 딱 깨졌을 때 바로 샀어요. 11,000원? 예, 11,000원에 슈니드 일단 샀어. 슈니드 일단은 사서 슈니드로 이게 매수가 체결이 된 거군요. 슈니드를 여기서 샀네. 여기서 샀죠? 슈니드. 그리고 1,550원에 다시 팔았고, 그 다음에는 제 주력 종목인
알서포트가 VI 찍고 다시 내려오더군요. 계속 공략했습니다. VI 찍고 다시 내려온 거라서 8700인가 찍고 내려오더군요. 8,510원에 잡았어요. 8,680원에 다시 팔았습니다. 시간 보시면 10분도 안 됐어. 그 다음에 슈니드를 또 잡았네. 슈니드를 500원에 잡아서 650원인가 한번 또 던졌습니다. 그리고 8,480원에 한번 또 팔고 8,380원에 한번 또 잡고 얼마 한 거야 이거 지금.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그리고 또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번 매매한 것 같습니다. 5번 매매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알서포트 장 종료 5분 전에 보셨나요? 돈이 막 들어옵니다. 몇만 주씩 그냥 막 들어오고 막 올려. 이런 거 체크를 다 하셔야 돼요. 종가 베팅을 하려면은. 근데 저는 이런 데서 들어갔어요. 8200 때. 8200 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좀 낌새가 이상하더군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오늘 엄청나게 매수를 했는데 알서포트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올려놓으면은 항상 마지막 그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잠깐 갭 띄워놓고 이렇게 던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국무총리 회의인가 뭔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기관이 그거 노리고 지금 들어온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시간에서도 일단 갭이 떴어. 그리고 얘 내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갭 띄우고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내일 좀 주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몇 종목을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보세요. 지금 오늘 수익이 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솔직히 지금 50만 원 넘게 수익이 찍혀 있습니다. 시간에서 제가 지금 주식을 팔면은 약 80만 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내일 하루 더 오버나잇 돼서 종가 베팅으로 한 번 더 먹자 해서 놔뒀어요. 근데 이게 투자금이 4천만 원이 아니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한 10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고 어제하고 오늘이랑 합치면은 지금 대략 70만 원인데 여기다가 아까 시간에서 있는 물량 팔면은 100만 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매수 체결한 걸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5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갖다가도 하루든 이틀이면은 100만 원, 200만 원 찍을 수 있어. 실력만 있으면. 근데 여기까지 되려면 진짜 몇 년 동안 계속 이것만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막 동방불배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몸이 많이 망가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매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귓볼 밑에 고름이 차가지고 귀도 좀 아프고 신경을 너무 많이 썼더니 머리카락이 흔들리면 지금 막 빈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빈혈 같은 것도 와가지고 좀 답답한데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어요. 실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슈에 찌라시에 뭐 국회의원이 회사 방문했다고 오르고 옛날 같은 경우에 2008년도 아니 2018년도까지만 해도 보시면은 이 시기에 제가 뭘 매매했어요. 막 티웨이 홀딩스라던가 호텔신라 면세점 막 쇼핑해가지고 막 하루에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렇게 찍고 그랬는데 이때는 실적이 팍 받쳐주니까 과감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과감하게 베팅을 안 하는 이유가 뭐다? 지금은 달러가 1200원대고 그리고 경제 상황도 안 좋아요. 근데 실체는 하나도 없는데 주식만 막 올라. 그래서 이게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고 실제로 제가 2주 전에 1억 갖다가 매매를 해봤는데 지금은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1억, 2억 갖다 매매를 하면은 내가 걸림돌이 돼요. 내가 걸림돌이 돼서 이게 안 뚫려. 자, 이것만 해도 지금 8,500만 원이잖아요. 8,500만 원인데 이게 봐봐. 어떻게 됐어? 만주잖아. 못 뚫어. 그러니까 1억도 안 되는 돈이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나 때문에 주가가 내리거나 못 올라가요. 해보면 알아. 지금 막 매덕 가다 주식 해보려고 해도 생각보다 거래량 안 터지고 내가 위에다 1억 걸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밑에다 다 팔아버리고 그런 상황이라서 큰 돈으로 하기 힘든데 저렇게 적은 돈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수익률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단지 머리가 아플 뿐이지.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억지로 하는데 지금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잘 나온 주식을 찾을 필요도 없고 실적 거의 다 안 나올 거예요. 뭐 네이버 카카오 나온다고 해도 이미 너무 밸류네이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고 실적이 기대되는 회사도 거의 없어가지고 좀 답답해요. 저는 원래 이 시즌이면은 이제 회사들마다 이렇게 자료랑 클릭해서 IR란 들어가서 이제 담당자한테 실적 발표 언제 하냐면서 이제 실적 발표 기간 쫙 스케줄 짜가지고 뭐 실적 얼마나 나올까 해서 막 계산하면서 주식을 미리 선침해를 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 이슈 없이 그냥 계잡주들만 막 왔다 갔다 급등하고 그런 장이라서 답답합니다.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종합소득세라던가 이런 거 내는 게 없으면은 그냥 하루 한 번만 매매하고 소소하게 그냥 주식을 즐기겠는데 지금 제가 이제 벌어야 되는 돈이 많으니까
이런 것까지 건드려야 돼서 솔직히 좀 답답해요. 원래 이런 거 절대 안 건드리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제가 아까 투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허영만 씨가 이번에 6천만 원이라는 만화를 그리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25% 손실을 내고 연재를 중단했습니다. 물론 연재를 4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종 수익률은 마이너스 25%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화는 말이죠. 2017년도부터서 34개월간 연재가 됐었고 3천만 원으로 맨 처음에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이게 인기를 끌자 투자금을 2배로 올려서 6천만 원으로 했는데 진행 방식은 여의도에서 유명하다는 고수 6명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에게 리딩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참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화에서 수익률은 25.2%였고 투자 자문단은 모두 다 손실을 봤습니다. 6명 전부. 그리고 투자 자문을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15, 12, 그리고 VIP 자산 대표는 26%였고 마지막 전업 투자자 단타를 전문으로 하는 전업 투자자는 마이너스 61%로 가장 꼴찌를 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분명히 연재를 초반에 시작을 했을 때는 수익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3천만 원으로 해서 수익금이 31.5%가 났습니다. 저 이거 다 봤는데 2017년도에 코스피의 황혼기 시절이 있었죠. 누구나 어떤 주식을 사도 1년 동안 주식이 오르던 시기가 2017년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렇게 빠졌지만요. 자, 이때 황혼기의 주식을 시작을 해서 저 책을 보고 주식에 투자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는 아까 그 전업 투자자 마이너스 60% 찍으신 분이 1등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 13개월 동안 초단타 매매 전문가 씨는 167%의 수익을 올렸다. 그리고 VIP 투자 전문가들은 8.9%밖에 수익을 올리지 못해서 최종 수익률은 800만 원, 3천만 원으로 투자해서 12달 동안 총 8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연재가 됐죠. 근데 이 당시에 투자금은 3천만 원이었다. 그래서 투자금도 키우고 또 제 2부를 연재하기 위해서 6천만 원으로 늘렸는데 3년 뒤, 아니 그로부터 2년 뒤에 주식 계좌는 어떻게 됐다? 그냥 마이너스 25% 찍고 원금이 더 커졌기 때문에 손실금이 더 커지면서 결국에는 아주 씁쓸한 연재가 마무리가 되었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건 왜 어쩔 수 없냐면은 코다리 식구가 갑자기 터졌는데 투자 자문이든 뭐든 그게 어떻게 견딥니까?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거 버텼으면은 수익이 났을 거라고. 이거 버텼으면은 아이고야, 이거를 버텼으면은 수익이 났을 거라고 이 지수를 보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 계좌가 빨간불이 들어야죠. 예를 들면 내가 여행주, 항공주, 엔터주 그 중에서 하나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그거 하나가 내 모든 계좌의 수익을 다 까먹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저분들은 손절을 해가지고 결국에 저렇게 된 건데 이거 버텼으면 이 정도 됐을 거다. 그렇게 가정법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게 4월에 연재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4월 달까지 했는데 복구가 안 됐어.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다 수익을 내가지고 수익금이 160%까지 찍었었는데 다시 하락장이 찾아오다 상승했던 상승분을 모두 다 토해내고 결국엔 저렇게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걸 보시면은 투자금은 여러분 꼭 일정에 해야 되고 투자금을 함부로 늘리면 안 된다. 저런 만화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처럼 그냥 장이 물고기반 고기반처럼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좀 많으면은 우쭐해가지고 투자금 팍 키우고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하락장 가서 2배 이상 토해낼 수 있으니까 비중 조절 잘 하세요. 저도 괜히 지금 투자금 이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터져도 제가 나중에 복구할 수 있는, 손쉽게 복구할 수 있는 돈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이 아침부터서 계속 요동을 치거나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도 아침에는 지수가 1% 이상 급등하고 오후장에 넘어가기 전에 모두 다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장 마감하기 직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장 초반보다는 후반부에 집중해서 매매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투자금을 함부로 키우지 마세요. 아까 허영만 화백에 6천만 원도 이야기해 드렸죠. 지금 특히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상한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거를 지금 보세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 있고 그런데 이걸 막 1억 원, 2억 원으로 막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함부로 막 투자금을 키워서 우선주라던가 품절주 같은 거 막 사가지고 베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금이 좀 낮다고 해서 투자금도 갑자기 또 키우지 마시고 너무 욕심을 부리시면은 순식간에 벌었던 거 하루 이틀 만에 다 날립니다. 3, 4개월 동안 잘 벌었던 거 하루 이틀 만에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잠시 착각을 했네요. 어제는 후원을 해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